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TS 토익 리딩 프랩북의 동영상 강의를 맡은 YBM 학원 대표 강사 켈리입니다. 오늘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을 법한 유닛 14 분사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분사쯤 오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 이제 못하겠어 이러면서 혼자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다시 한번 제 강의 들어보시고요. 이 분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원리는 상당히 간단한 편에 속하거든요. 자, 일단 4개의 출제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1번 출제 공식,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데다가 하이라이트 해두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의 역할이라 그러면 우리가 정해져 있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2개. 하나는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형용사가 무슨 역할도 하냐? 바로 보어의 역할을 한다. 보어는 당연히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로 나뉘게 됩니다. 자, 2번째 출제 공식은 목적격 보어로 분사가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형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보어였으니까 그 중에서도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대신해서 분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 공식 3번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관용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제 공식 4번은 분사 구문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사 구문은 브리프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어가 접속사와 함께 생략이 되는 그런 녀석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크게 볼 때는 분사 구문을 부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마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좀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모조리 다 동사가 아닌 준동사 섹션에 속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준동사 중에서 1번 우리 투부정사 공부했었죠. 2번 동사에다가 ing를 갖다 붙이는 동명사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3번이 오늘 배우는 분사라는 개념이고, 이 준동사 중에서 유일하게 분사는 현재 분사와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2개로 나뉘게 됩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갖다 붙인 것을 현재 분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동사의 3단 변화할 때 제일 마지막에 있던 세 번째 줄에 있던 것을 우리가 과거 분사, 즉 pp라고 부르죠. have pp, be pp 할 때 그 pp를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준동사는 3가지 종류, 그리고 오늘은 분사를 살펴볼 거고요. 분사의 역할은 대부분의 경우에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토익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형용사의 역할은 다시 2가지, 아까 얘기했던 거 명사 수식과 그리고 보어의 역할, 이렇게 2가지를 기억을 하시고요. 분사 구문의 경우는 거기에서 부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나씩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출제 공식 1번 분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예문에서요, 이 분사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할게요. 분사에다가 동그라미를 할 거고요. 이 분사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보시면 현재 any,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사죠. should not provide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와 그 다음에 동사의 목적어인 information, 명사, 그리고 이 명사의 앞자리니까 이 자리는 당연히 형용사의 역할을 하겠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예문에서 보여주는 거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의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문 중에서 2번째 예문에다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별표 하나 붙여 놓을게요. 왜냐면 이 진짜 형용사들, sieve나 tive나 full이나 up을 이런 걸로 끝나는 레알 형용사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지만요. 형용사 섹션에서 우리가 뒤에서 수식해주는 것도 외웠었죠. 자, 그런데 이 분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request, 명사를 어디서?
뒤에서도 수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문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전체 문장을 보시면 진짜 동사는 will be processed라는 동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주어는 any request, 요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 즉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해주는데 분사는 바로 지금처럼요. 뒤에서도 수식해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뒤에서 수식한다고 해서 우리가 후치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출제 공식 1번에서 계속 갈게요. 분사는 주어나 목적어의 보어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내가 좀 이해하는데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적어둘게요. 주어의 보어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격 보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목적어의 보어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 목적격 보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동사의 종류 섹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주격 보어를 취하는 것은 이 형식의 동사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목적격 보어가 필요한 것은 O 형식의 동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제가 고른 것은요. According to the survey. 그래서 그 survey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most of our travel clients 여행객들은요. found the spa tour relaxing. 이 스파 투어가 참 편안하다는 걸 알아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자, found라는 동사에다가 체크하시고 found가 몇 형식의 동사냐? O 형식의 동사죠. 자, O 형식의 동사 기억나세요? O 형식의 동사에서 여러분들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목적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OC라고 얘기하는 목적 보어죠. 그래서 O 형식의 동사는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그 목적 보어의 자리에 relax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처럼 이렇게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분사를 넣을 때는요. 이 목적어와 능동수동의 관계를 한 번씩은 파악해 보는 게 당연히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출제 공식 3번에서 출제 공식 1번에 3번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별표를 한 5개 정도 해줄게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분하는 문제가 토익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괄호 열고 적어 놓을게요. 토익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분사 문제는 바로 지금처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하라 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현재 분사는 언제 넣냐? 밑줄 칠게요. 수식을 받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일 때. 자, 능동이라는 말은 해석을 하면 뭐라고 되어야 되냐?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전체 문장 한번 보세요. Declining sales in the eastern region hurt the company's overall profits 라는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시면 hurt, 다치게 하다. 아니면 손상을 주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의 앞에는 그러면 이만큼이 다 주어가 돼야 되겠죠. 주어 중에서도 수식어 in the eastern region 동부 지역에라는 것은 수식어로서 지워버릴 수가 있겠어요. 자, 진짜 주어가 바로 sales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죠. 그런데 여기에 declining이라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현재 분사가 들어갔네요. 그러므로 여기서 해석하실 때는요. decline이 떨어지다, 감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감소하는 sales, 판매라고 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declined라고 과거 분사냐 아니면 declining 현재 분사냐 구분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반면 밑으로 내려와서 과거 분사는요. 자, 동그라미 할까요? 수식을 받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어떨 때? 수동일 때.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석하면 뭐라고 되냐? 된이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같은 구조로서 동사가 will go into effect, 그러니까 유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주어가 더 amended policy예요. 명사를 앞에서 수식을 해주고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 자리가 빈칸으로 나오고 amending과 amended를 구분하라 라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policy라 그러면 규칙 아니면 뭐 법안 이런 뜻인데요. amend는 동사로서 수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정된 규칙,
수정하는 규칙. 이거 두 개 중에서 구분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해석해 보시면 수정된 법안은 아니면 규칙은 will go into effect. 그러니까 유효하게 될 것이다. 효과를 가질 것이다. starting the week of June 10th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땐 수동이라서 과거분사를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자, 수식받는 명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요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ETS 체크업 3번이에요. ETS 체크업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 밑줄 한번 쳐볼까요? 전체 문장에서 동사가 provide, 제공을 한다. 그리고 목적어가 나올 건가 봐요. 빈칸, change,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빈칸 change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간다? 어와 명사의 사이니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A, B, C, D 중에서 형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A 아니면 C. 동사에 ing를 갖다 붙이냐 아니면 ed를 갖다 붙이냐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을 하라? 바로 이 수식받는 명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수식받는 명사의 입장에서 능동이면 refreshing, 그죠? refresh가 뭔가 상쾌하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상쾌하게 하는 변화 아니면 상쾌하게 된 변화를 묻는 거죠. 자, 그래서 the hotel's quiet mountain setting, 그래서 호텔의 그 산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배경이요. provide, 제공한다. 어떤 변화를 for visitors, 그러니까 방문객들에게 who live in a crowded city. 아주 이 복잡한 도시에 사는 방문객들에게 어떠한 당연히 refreshing이 들어가야 되겠죠. 능동의 관계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수식받는 명사의 입장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따져보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는데 ing 들어갈래, pp 들어갈래 물어보는 것은요. 난이도로 치면 가장 낮은 문제에 속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오케이 별표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출제 공식 2번으로 가보시자면 자, keep이나 아니면 find 같은 O형식의 동사가 들어가죠. O형식의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목적 보어, 우리가 OC라고 뭐 보통 표현을 하는데 목적 보어의 자리에 형용사를 대신해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둘 다 올 수 있다. 단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무엇의 관계를 따지셔야 되냐? 바로 이 목적어와 그리고 이 목적 보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것을 따져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올 수가 있거든요. 혹은 사역동사와 함께 올 때도요. 여러분들이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역동사가 있었죠. 뭔가 시키다라는 의미였는데요. 이런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특히나 사물이 오고요. 과거분사가 온다라는 것은요. 뭐뭐 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our manager, 우리 매니저는 will 뭐 할 것이다? have all the floors, 모든 바닥이 어떻게? polished, 광이 나게 된, 그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시켜서 이 플로어가 이렇게 되도록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과거분사를 넣어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키는 하나죠?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들어가는 자리들은 다 어디에? 형용사의 자리에 다 들어간다. 자, 그래마노트는 제가 여기다가 또 별표를 한 5개 정도 제가 달아드리고 싶은데요. 왜냐 그러면 이 그래마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태까지 토익 시험을 매달 보고 있는데 매달 토익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포인트를 이 책에서 정확하게 집어놨더라고요. 자, 이건 뭐냐면 접속사인 as인데 그 뒤에 주어가 생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관용 표현처럼 as 과거분사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 아예 그냥 외우세요. as discussed, 논의된 바와 같이, 아니면 as noted, 기록된 바와 같이, as mentioned, 언급한 바와 같이, as stated, 명시된 바와 같이. 자, 이걸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as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풀어볼 ETS 체크업 문제에서 흔히들 하는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 문제죠. 바로 이 3번인데요. 자, 이런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달 토익 시험을 보다가 이런 걸 딱 봤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ABCD 중에서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보고 나서요. 저는 딴 거 안 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보고 as 뒤에 as가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목적어 들어가야 돼가지고요. 저는 C를 골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자, 그 실수 우리 많이 하는 실수 제가 알려드렸죠. as 보고 빈칸 보고 그러면 빈칸 자리에 목적어 들어가야지 이러면서 스테이트먼트라는 명사를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자, 그때 저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야, 전치사 뒤에 목적어 들어가려면 명사는 막 관사랑 이런 거랑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단수 복수 표시 안 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서야 아차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예 그냥 외워버리겠습니다. 정답 stated죠. as stated 언급된 바와 같이 그죠? 그래서 as pp 형태의 이것들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해 주시도록 합니다. 알겠죠? as mentioned 언급된 바와 같이 as stated 언급된 바와 같이 as discussed 논의된 바와 같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as 뒤에 빈칸 이렇게 나오는 아주 빈출 유형이죠. 얼마 전에도 시험 보다가 제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정답은 D, state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제 공식 3번 현재 분사 플러스 명사 암기하셔야 되는 현재 분사 관용 표현이 되겠고요. 이 현재 분사 관용 표현 중에서 특히나 이런 것들 ing로 끝나는 현재 분사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한 여기가 빈칸으로 출제가 되고 lasting이 들어갈래, lasted가 들어갈래 이런 식으로 분사 자리를 비워주고요. ing 넣을래, pp 넣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별표 3개에 달아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뭐 암기하셔야 되는 관용적인 현재 분사입니다. 즉 명사의 앞에 빈칸이 출제가 됐을 때 능동수동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ing를 가지고 다니는 관용적인 형용사 표현들이라는 거죠. 또한 과거분사 역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시험에 한두 번쯤은 출제가 된 기출 유형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ed가 붙은 관용적인 과거분사 표현들을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이것들도 역시나 뭐 능동수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ed로 끝나는 형용사처럼 굳어져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자,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자, ETS 체크 문제 이런 걸 이제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뭐 굳이 막 시간을 쓰시면서 ABCD 보면서 그래 이 자리에는 더 빈칸 다큐먼트 명사니까 빈칸 자리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혼자서 열심히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다큐멘트 빈칸 자리 형용사죠. 자, 그리고 아주 관용적으로 ABCD attached 첨부된 그죠? 이렇게 그냥 관용적으로 ed로 우리가 그냥 굳어져 버린 이런 표현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능동수동으로 따지셔도 괜찮겠어요. 다큐멘트라 그러면 서류죠. 그러므로 서류는 attach 첨부하냐 첨부되냐 물어보면 당연히 또 첨부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수동인 B, attached가 정답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암기하며 시간을 좀 더 단축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그럼 분사구문으로 갈게요. 자, 분사구문에서는 그 예문에서 워낙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분사구문에서 분사구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라는 그런 만들어지는 과정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대신 제가 여기다가 분사구문에다가는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을 적어드릴게요. 자, 토익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은 물론 시간, 조건, 이유, 동시동작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런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것을 구분하라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사구문의 예를 들면 요런 자리. 자, 요런 자리를 빈칸으로 줘요.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래? 그러니까 이미 분사로 바뀐 상태에서 현재 분사 넣을 거예요. 과거 분사 넣을 거예요. 동사 원형 넣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혹은 이런 것도 있죠. 자, 이 인터뷰는 이런 자리가 이제 빈칸으로 출제가 되고요. 동사 원형 인터뷰. 그 다음에 동사의 3인칭 단수형 interviews, 그 다음에 과거 분사 interviewed, 그리고 현재 분사 interviewing 이렇게 보기를 줍니다. 자, 문제 유형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적어둘게요. 분사 구문은 원래라면 태생이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부사절 접속사와 주어가 생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즉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누구의 자리에 들어가냐? 크게 보면 부사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만약 자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요런 문장이 출제가 됐고요. 아까처럼 빈칸 자리에 인터뷰, 인터뷰즈, 인터뷰드, 인터뷰잉 이렇게 4개가 출제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크게 문장을 보시고요. 자, 보세요. 주어, 디렉터, 동사 could not find 그리고 완벽한 절의 앞에 자, 요게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합시다. 요 단어 하나 컴마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전체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거꾸로 풀어가시는 거세요. 자, 그래놓고 여기가 이제 빈칸이죠. 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분사, 그리고 분사에는 2가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 자, 그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분하시는 방법 단 하나의 법칙 기억나죠? 현재 분사는 능동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다. 자, 그럼 여기가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빈칸 뒤에 or the applicant라는 명사 즉 목적어가 있으니까 빈칸 자리는 능동이라 생각하고 ing를 넣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분사 구문이 이미 바뀌어 있는 것에 빈칸이 출제가 되고 동사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한꺼번에 던져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사 구문 자리, 즉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분사 구문을 찾아내라. 그리고 능동, 수동을 구분해라. 라는 것이 많이 출제가 된다. 출제 유형 저는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자, 분사 구문에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선택. 자,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하셔야 되겠죠. 자, 생략된 주어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자, 왜 생략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도 종종 받는데요. 뒤에 있는 주어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주어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능동, 수동을 찾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제가 즐겨 쓰는 건데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 목적어가 없으면 과거 분사를 쓴다. 자, 그럼 이 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가 SCR이고요. 동사가 is예요. 자, 만약 요 자리가 빈칸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칠게요. 실정 기출에서는 A에는 provide 주죠. 그 다음에 B에는 provides 동사의 3인칭 주죠. 그 다음에 D에는 C에는 provided 주고요. 그 다음에 D에는 providing 이렇게 줘요. 자, 그러면 A 동사 원형, B 동사의 3인칭 단수형, C 과거분사, D 현재 분사 뭐 넣을래? 라는 문제로 만약 출제가 되었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냐? 주어가 SCR, 동사가 is가 있으니까 빈칸 자리는 동사는 들어갈 리가 없겠죠. 동사인 A와 B를 지워요. 그러고 나서 빈칸 자리가 전체가 요렇게가 하나라고 보세요. 홈레스까지가 단어가 하나라고 치면 하나의 단어 컴마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 하나의 단어는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는 게 C와 D, 현재 분사, 과거 분사입니다.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스킬,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니까 ing, 없으면 수동. 이런 스킬을 쓰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 문제, ETS 체크 문제, 별표, 왕별 하나 붙여주시고요. 자, 이런 문제를 보셨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손도 못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전체 문장을 보실게요. 전체 문장을 보시면 주어가 더 호텔, 동사가 is. 자, 그리고 여기 앞에 컴마가 있고요. 빈칸부터 stops까지가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 컴마, 완변한 절이 옵니다. 자,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명사는 없죠.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동사 원형도 없어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고 대신에 전치사가 있네요. 그럼 빈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과거 분사 located. 그래서 정답은 C죠. 아니면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생략된 주어는 반드시 뒤에 있는 주어입니다. 왜냐면 똑같이 쓰니까 생략이 되거든요. 자, 호텔은 위치를 하냐, 위치가 되냐, 당연히 위치가 된다. 수동의 의미이므로 다시 한번 located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C, located죠.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부사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어프로치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분사 구문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정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머 프랙티스로 갈까요? 그래머 프랙티스로 가시면 자, 여기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죠. 그래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물어보는 문제고요. 빈칸 자리에는요. 바로 given이라는 understand that the workers given 빈칸 그 다음에 동사인 assignments가 있네요. 명사인 assignments가 있네요. 자, assignments라는 명사의 앞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넣어야 되냐?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sieve나 아니면 full이나 아니면은 뭐 up을 이런 걸로 끝나는 형용사가 아니라 빈칸 자리에는 ing냐 pp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거기다가 관용적인 거죠. 정답 다 체크하셨나요? 확인해 볼까요? 바로 challenging이 되겠습니다. 자, 혼자서 능동수동 따지고 있으면 안 되죠. 관용적으로 challenging, 어려운, 뭐 demanding 이런 것처럼 ing로 끝나는 현재 분사였으므로 관용적인 표현으로 A 이렇게 골라주시면 시간을 좀 더 아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12번이 바로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분사 구문 문제입니다. 자, 분사 구문 문제에서요. 여러분들이 concerning이 들어갈 거냐 아니면 concerned가 들어갈 거냐라는 건데요. 자, 원래라면 이 문장에서 뭐가 생략이 되었냐면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Ms. Chang 이 사람이요. 걱정하다 was concerned about that her order would not arrive on time. 제 시간에 자기 오더가 도착할 것 같지 않다고 걱정했기 때문에 미스 창은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옵션을 선택했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정답 제대로 다 체크하셨나요? concerned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be concerned를 골라줘야 한다. 주어와 그리고 생략된 주어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정답에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제가 이걸 주파한다고 정말 말을 빨리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주로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썸업을 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요. 형용사의 역할은 정해져 있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on, 더 같은 거나 아니면 소유격 이런 것과 명사의 사이에 우리가 형용사를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는 경우는 명사의 입장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것을 따져보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해주기도 하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것을 우리가 후치 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형용사를 대신해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라는 것은 목적어의 유무로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가 있었어요. 목적격 보어로 쓰인다는 건 O 형식의 동사의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ing로 끝나는 거, pp로 끝나는 거 무조건 외워버려야 되는 표현들이 또한 정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분사 구문은 원래라면 부사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절인데 거기에서 부사절 접속사와 그 다음에 반복되는 주어를 생략하는 것을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나 생략되는 것과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그리고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 그리고 분사 구문은 부사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분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돌아가셔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예문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능동, 수동 다시
다시 한번 따져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여러분들과 이제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끝이 났고 여러분들과 1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강에서 뵐게요.